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원가드 불어서 아이온큐 그다음에 소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온 뉴스를 본다면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2발 발사한 직후에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란과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은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했던 말 속에 좀 출구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3월 20일 오후 13분입니다. 그러니까 장 마치고 나서 장이 꼬꾸라졌죠.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금리는 급등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코 전략 내놓는 거 아니냐. 그런 거밖에는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목표 달성에 매우 건접했다. 단시간에 끝내겠다. 그 말이겠죠. 길어봤자 3월 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 발사대 그리고 관련 모든 것을 완전히 무력화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한다. 대공 무기를 포함한 이란의 해군과 공군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 자기가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고 이란이 핵 능력을 보고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미국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항상 유지한다. 위치를 항상 유지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B2 폭격기 가서 이번에 퍼붓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을 포함한 중동의 동맹국들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한다. 이 수준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보호가 되면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계속해서 갖다가 퍼붓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일단은 이런 나라들도 많이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못하겠다. 그 말이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장도 나고 이런데 이런 것도 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자기들만의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된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느낌표까지 됐죠. 난 못하겠다. 포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이들 국가의 호르무즈 해외 경비 활동을 지원은 하겠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은 지원 안 한다는 이야기고 이러한 위협이 제거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국가 접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겠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일단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자기도 요번에 지금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탈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민주당한테.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이제 줄어들면서 임피치 탄핵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겁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전쟁을 갖다가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지만 공세를 계속할 계획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해협을 봉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죠. 결론은 뭘 이야기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아무래도 나는 지금 이제 해병대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세를 계속할 계획에 있다. 호르무즈만 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쉽게 열어주진 않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고민하고 있다. 유가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지 다른 거는 걱정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요번에 일단 종식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아이온큐 같은 적자 기업들의 JPS가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얼마만큼의 조정이 난 후에 주가가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죠. 조정받은 후에 다시금 달리죠. 달리다가 또 조정받은 후에 또 달리죠. 이런 조정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조정 후에 다시금 주가가 반등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이런 역사적인 걸 알게 되면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왔으면 그것이 바닥인 줄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니까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이 그런 관점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정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죠. 이 조정이 얼마만큼 왔을 때 여기도 조정입니다. 월봉이야 월봉. 보실 때 월봉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조정이 완전히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조정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폭이 70% 되니까 반등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보니까 한 66% 되니까 반등이 일어나더라.
자, 그렇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63% 정도 내려왔으니까 좀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조금 더 내려온다 뭐 요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27불 아니면 30불 밑에 약간은 아니면 30불 근처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내려온다. 자, 그렇게 해서 뭐 30불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보면 거의 한 비슷하게 67%, 뭐 70% 되고 있으니까 지금이 거의 저점인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월봉입니다. 월봉. 인추봉이 아니고 그 다음 스토캐스팅도 거의 바닥권에서 반등이 일어났죠. 여기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도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팅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25 미만, 27 미만 왔을 때 반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밑에 있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좀 저점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피보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이제 수열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가고 있는데 1하고 2하고 더하면은 3이죠. 그 다음 2하고 3하고 더하면 5죠.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이죠. 5하고 8하고 더하면 13이죠. 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뭐 하나님 만들 때, 사람 만들 때라든지 우리가 카드를 만들 때, 사람의 얼굴을 만들 때, 고동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다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수열로 피보나치 수열로 다 우주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 현상을 접목해 가지고 조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 정도로 왔을 때 지금 이제 0.786 요 정도 됐을 때가 지금 이제 바닥권이었다. 즉 말해서 그 정도 됐을 때가 아무래도 조금은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다는 게 피보나치를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지금 이제 조정폭이 이 정도 왔을 때가 다른 것보다는 이 정도 왔을 때 다시금 반등이 일어났다. 즉 0.786에서 반등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나치 수를 보면 2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왔던 폭에서 조정받는 폭을 보니까 0.786이죠. 그래서 0.786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나는 폭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피보나치에서도 거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반등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갔죠. 하여튼 어느 정도의 지금 반등, 지금이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0.786이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31불 정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 나타나는 폭이 31불, 30불대 정도는 아무래도 지금 바닥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트상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PS 레이쇼 있죠. 이제 시가총을 갖다가 세일즈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일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전반적으로 낮은 값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때 있죠. 요때 아까 벌써 요때 조정이 거의 다 왔을 때, 자, 그때 PS 레이쇼가 얼마였는가? 자, 그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가 한 4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49 정도 나타나고 있죠. 49 정도. 여기 옆에 보시면 49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50 정도 됐을 때가 바닥이었다. 자, 요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도 얼마만큼 됐을 때가 바닥이었느냐. 요때는 좀 높게 형성됐을 때. 그래서 118배수 정도 됐으니까 요때가 바닥이었다. 그럼 지금은 몇 배수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는 과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85배수 되니까 지금 이제 85배수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 정도 일단 이제 85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말은 이 정도 배수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단은 지금 매출은 많은데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다. 즉 말해서 좀 바닥권을 향해서 갈 수 있다.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배수 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옛날하고 과거 자료를 비교해서 봤을 때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건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건 또 PS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는 아까 보셨던 그 TTM이고, 요건 포월드 기준입니다. 즉 미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우리가 미래 기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차트상에서는 과거 기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되니까, 자, 과거 기준이 아니고 미래 기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벤치마크 있죠. 벤치마크, 포워드, PS 레이쇼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자기들 회사 있죠. 비슷한 회사들, 뭐 리게티라든지 이런 비슷한 회사들 아니면 양자 컴퓨터 회사들 그런 것들이 0.4배수밖에 안 주고 있고, 미드로 봤을 땐 6.5배수, 하이로 보면은
3배수까지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온큐에 지금 히스토리컬 LTM이 있죠. 롱텀으로 봤을 때 PS 레이션이 76배도 줄 수 있고 128배, 7000배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건 뭐 초창기 때겠죠. 그래서 지금 한 76배 우리는 저 로로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폴드의 PS 레이션은 한 32.2배수가 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일즈 값이 요거니까 요걸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에쿼티가 나오겠죠. 자, 그걸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실제로 한 30.7달러. 요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적게 봤을 때, 요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30불 때는 충분히 들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니, 좀 미드 값으로 주면 32불까지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DCF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DCF 모형은 5년짜리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을 갖다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5년 동안 58.6%가 될지 아니면 평균 성장률이 뭐 70%가 될지 20%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성장주에서는 요거는 조금은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게 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갖다가 11.8% 줬을 때 11.3, 10.8% 자, 우리는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할인율 좀 많이 주면은 자, 가격이 적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27불까지 볼 수가 있다. 요건 28불 정도 되겠고 미드값은 그다 28.2 그래서 한 28불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DCF 모형을 보더라도 한 28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는 30불, 요번은 28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북밸류 한번 보겠습니다. 북밸류는 일단 시총을 갖다가 장부 가치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7불 정도가 페어밸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로우 값을 본다면은 35불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31불인데 지금 가격이 뭐 30불 아까 보셨듯이 30불대 밑에라든지 30불 정도면은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평균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요 가격대 있죠. 이 30불대가 요때가 일단 지지만 돼준다면은 우리가 좀 반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좀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까지 지지가 돼주면서 깨지 않고 요거 자체가 반등이 돼준다면 30불대는 강한 지지 라인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사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고. 자,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는 다 기술적인 이야기고 회사가 정말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조금씩의 매집의 관점에서 사서 들어갈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계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단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익이 발생되는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가격대보다는 조금씩 내려온다든지 이 가격대는 충분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정말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조금은 매집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소파의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일단 핀테크 회사들 있죠.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런 회사들의 회계 구조적인 진실, 자,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공매도의 사태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그다음 소파이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공매도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8페이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뭐 주된 것은 다른 것보다 회계적인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정말로 소파이가 문제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2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에도 보셨듯이 2020년도 3월 17일이었죠. 그때 행동주의 공매도에 파괴된 프레임이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머리 워터스가 고발을 하면서 소파이는 펀더멘탈이 아닌 재무적인 엔지니어링에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복잡한 회계 기법으로 수익을 부풀리고 주주 가치를 희석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주가가 한 4% 이상 급락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앤서니 노또 있죠. 이 사람이 CEO인데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이 사람이 와서 소파이가 뭐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은행도 했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마감 후에 자기 돈 50만 달러 규모의 전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부실이 됐다면 자기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사죠. 자, 그만큼 자기 돈을 넣어서 살 만큼의 자신이 있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대 핵심의 회계 정점이 있었다. 네 가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인 대출 상각률, 차조 레이트라든지 공정가치 회계, 페어밸류 어카운팅, 자, 그다음 담보대출 플랫폼, 이런 것들 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 내부자 파생 상품, 자, 인사이더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 대출에서 실질의 상각률이 6.1%를 은닉한 거 아니냐, 자, 부외의 짐 자산을 파킹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을 때 합법적인 NPL의 조기 매각 등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나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상에서 매각 손실로서 투명하게 100%를 인식을 했는데 인식 안 하면서 의혹 은닉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지금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들. 이익다가 90%가 과대 계상되면서 서류상의 이익만 창출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공정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회계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했다는 것들. 그 다음 또 의혹이 되고 있는 5.6달러 규모의 차입금 이런 것들이 우발부채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ASC에 860에 진성으로 매각을 했다. 트루하게 세일했다는 것들. 3대 요건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차 금증을 완료했다는 것들. 또 파생 상품을 통해서 5,800만 달러의 위장 지분을 매각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엑시스트가 아니고 제로 코스트에 콜라 해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방의 방향선을 아래서 150만 달러의 장내 현금을 매수했다.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체들을 갖다가 다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머디워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혹들을 다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어떤 자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하나씩 보시게 되면 상각률이 6.1% 정도 탁시가 되고 있는데, 연체 채권의 조기 매각 자체가 은닉이 아니고 이거는 전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연체된 채권을 갖다가 아무래도 은행이니까 채권이 많겠죠. 불량 채권들 그런 것들 조기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은닉이 아니고 전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소파이가 공시 상각률과 지금 이제 머디워터스에 주장하는 6.1%이 정도의 160bp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건 오프 밸런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막대한 할인율을 적용한 조기 매각의 손실은 즉시 계산서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체가 많아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팔았는데, 자, 거기서 팔 때 그 가장 많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익계산서에 다 나타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발생해서 연체가 발생했는데 조기 매각을 했다. 111에서 125일 동안에. 그렇게 해서 달러당에 0.08달러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벤처스 뭐 투자사 회사에다가 손익계산서를 갖다 즉각으로 인식했는 건지, 인식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식을 다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머디워터스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상각률 6.1%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이니까 불량 채권이 많이 있죠.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것들, 자, 그런 것들 갖다가 조기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은닉이 아닌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파에서는 상각률이 2.89%고 얘들이 주장하는 6.1%가 요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 거 아니냐, 사라진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막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조기 매각의 손실은 즉시 손익계산서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대출이 발생했는데 불량 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했고 그래서 조기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3자 이쪽 벤처스하게 달러당 0.08에 매각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에 적극적으로 인식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0일 이상 연체 채권에 대비해서 상각 증량률은, 전환율은 100%의 초과 현상은 모수와 분자 사이에 지금 이제 수학적인 착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안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회계 기준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펠밸류 있죠. 공정가치의 채택은 조작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를 회계를 채택했고 이거는 상각 후원가를 적용했다 동종업계들은. 그래서 초기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있어서는 대출 발생 즉시 프리미엄 이익을 인식되게끔 했다. 흑자 전환에 최적화가 되게끔 했고, 여기는 대출 즉시의 대손 충당금의 비용이 먼저 발생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적정성 지표는 14.3, 여기는 8.9% 되고 있고 장부 가치는 3.42달러, 2달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 상각을 통해서 나중에는 수익이 후반부에는 감소되는 거, 처음에는 이익됐다가 나중에는 감소. 여기는 일단 이 비용 발생해서 이익이 하락됐다가 나중에는 수익이 수치되면서 후반부 수익이 증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핀테크 특유의 자본 조달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계획 기준 내에 합법적인 전략이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완벽한 동일한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요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후반부 수익
수익을 감수하는데 처음에는 흑자 전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거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그래프로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소파이는 더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했고 아까 보셨던 트레디셔널 뱅크 있죠. 이런데 일반적인 회사는 뱅크들은 CECL을 갖다 적용했는데 얘들은 개인을 갖다 먼저 적용했고 얘는 충당금을 적용하면서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최종은 일단 토탈 프로핏은 똑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기 시점에 가서는. 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소파이가 매각 대금의 90%를 다 자금 지원하고 다시금 담보로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3.12억 달러의 부채가 은닉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법적으로 격리가 됐다는 겁니다. 양도된 자산이 양도자든지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양수인이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 담보를 갖다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환매권의 행사라든지 실질적인 통제력의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로 잡고 다시금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부채 은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패드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지주 회사들을. 그 다음 통화감청 즉 OCC가 있기 때문에 국법은행 분기벌의 건정성이라든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현미경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FDIC 있죠. 예금자 보호 건정성을 검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채를 갖다가 은닉할 수 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파생상품 위장을 통해서 매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엑시트가 아니고 제로 코스트 콜라 애칭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앤토니 노또 있죠. CEO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체결할 때 지분 매각은 아니다. 이거 자체가 선도형의 변동 선물 계약을 했는데 대상은 전체 발행 주식의 1% 미만이고 2028년도까지 의결권과 배당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세금을 이어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월가의 합법적인 구조와 금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제로 코스트 콜라 애칭했다는 말은 주가가 좀 빠질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손실을 갖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한가를 방어한다. 자, 그 다음 또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한가가 제한이 된다. 그 이야기겠죠. 자, 그것들이 제로 코스트 콜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풋을 갖다가 사고 콜을 갖다가 매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지 이거 자체가 뭐 위장이란 매각이란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했겠죠. 그래서 제로 코스트 콜라를 통해서 해증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잃어버리지 않게 올라가도 수익은 조금 많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증을 했다. 그거지 지금 이제 판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극단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앤토니 노또가 자기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월 1일 또 보면 100만 달러 갖다 돈을 넣었죠. 그래서 18불 21달러 요거보다도 낮을 때는 자기 돈을 갖고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나왔을 때도 50만 달러 갖다 투입했죠. 17불 32달러에. 자,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잘못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파이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스톱 금융의 생태계를 또 완성하면서 아무래도 신규 개설의 금융상품의 40%가 기존 소파이 회원으로서 발생, 그래서 고객 획득 비용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낮추는 거대한 디지털 메가뱅크, 예금 투자 학자금, 갈릴레오 이런 것들로 다 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초 돌파했던 것이 분기 매출 갖다 10억 2,5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들, 그 다음 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 전년 대비 한 53%가 늘었다는 것들, 수익성도 조정 EBITDA가 0.13달러서 시장 컨센을 갖다 상회했다는 것들, 자, 생태계도 확장이 되고 있죠. 누적 회원수가 1,37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 신규 유입이 102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떨어졌지만 상승이 가능하다. 좀 길게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가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규제도 많죠. 지금 이제 은행권에 부규제들 많이 있습니다. FDIC라든지 이런 규제들도 있다. 그다음에 회계도 투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내부자가 확실히 일단 가지고 있다는 궁극적인 확신을 가지면서 돈을 갖다 붓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방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공매도는 좀 효력이 없지 않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JP 모건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가 한 31달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지금의 변동성 자체는 펀더멘털
거래 훼손이 아니고 내부자의 동일한 단가로 진입할 수 있는 희귀한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 구간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죠. 은행 업종들 자체가 아무래도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 즉 펀더멘탈로 하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